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사자는 제36화 뇌급만방입니다. 힘을 뇌, 미칠 급, 일만만, 모방자가 되겠습니다. 뇌급만방이라는 말은 힘입은 바가 만방에 미친다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명군의 덕치가 베푸는 혜택이 온 세상에 두루 미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는 앞선 사자 화피초목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 명군의 덕화가 초목에까지 미치니 그 힘입은 바가 만방에 미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만방이라는 말은 서경, 우서, 익직편에서 우가 순임금에게 홍수를 당한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아래는 대목에서 나옵니다. 이 익직은 순임금 아래 있던 신하들을 말합니다. 해당 내용은 이러합니다. 기, 직파, 이 직과 함께 베풀었습니다. 주서, 간식, 선식, 이 백성들에게 간소한 음식과 나름식을 제공하고 무천, 유무, 화거, 힘써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바꿔 갖게 하니 정민 내립 이에 백성들은 비로소 밥을 지어 먹게 되어 만방작예 이 만방 즉 온 나라가 다스려졌습니다. 이 직은 순임금 때 대신 이름이기도 하지만 기장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기직파라고 하면 기장실을 뿌리다는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만 문맥에는 맞지 않습니다. 파는 씨를 뿌리다는 뜻과 이를 베풀다는 뜻이 있습니다. 정은 찌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해라는 바로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홍수를 당한 백성들에게 먼저 간단히 익히지 않은 음식을 제공하고 물물 교환을 통해 서로 부족한 물품을 보충하게 하니 힘을 차린 백성들이 밥을 지어 먹게 되어 만방의 혼란이 가라앉게 되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힘입을 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어그러질 날과 조개패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어그러질 날은 발랄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자는 묵골 속과 칼두자의 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묵골 속은 이 양단이 실사자 형태를 띠고 있어 줄로 뭔가를 묶은 모습입니다. 이 자형은 곡식자루 혹은 이 나뭇가지들을 묶은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묵골 속은 묶다, 동요매다, 결박하다, 합치다, 약속하다, 묶음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그러질 날은 이러한 묶음을 칼로 잘라내다, 풀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묶음이 풀리면서 주위가 소란스러워지다, 시끄러운 소리를 내다, 발랄이 움직이다는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지러워지다는 의미는 어그러지다, 서로 반대되다, 어지럽다, 마음이 어수선하다 등의 의미로 발달되었으며 소리를 내다는 의미는 시끄럽다는 의미로 활발히 움직이다는 의미는 발랄하다는 뜻으로 통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 어그러질 날이 뜻하는 바는 어그러지다, 서로 반대되다, 어지럽다, 마음이 바르지 않다, 시끄럽다, 발랄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조개패는 고대 화폐로 사용되었던 이 만호조개를 그린 상형문자입니다. 각 골자가 만들어진 동북아시아 황하 중류는 바닷가에서만 캐는 만호조개가 매우 귀했기 때문에 화폐로 통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만호조개를 그린 이 조개패가 구동자로 보통 들어가면은 화폐, 재물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조개패도 그 의미가 조개, 재화, 돈 등을 의미합니다. 힘입을 뇌는 뭔가 잘못되다는 이 어그러질 날과 돈을 뜻하는 조개패의 합자가 되겠습니다.
이자는 처음에는 옳지 못하게 얻은 재물이나 돈 혹은 옳지 못한 행위를 의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돈을 주고 뭔가 나쁜 일을 부탁하다는 의미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이 단순히 돈을 주고 뭔가를 부탁하다는 의뢰의 뜻이나 또는 일을 하고 돈을 받다는 영리, 수익의 의미로 그 뜻이 점잖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뇌가 뜻하는 말은 의뢰하다, 힘입다, 의지하다, 이익을 얻다, 의뢰, 이득 등의 뜻이 있으며 원래 의미인 억지 부리다, 부인하다, 퇴폐하다, 게으르다, 정가시키다, 죄를 덮어 씌우다는 나쁜 뜻도 있습니다. 다음 자는 미칠급입니다. 이 자는 사람인가 또자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는 이 사람의 걸어가는 이 옆모습을 그린 상형문자로서 한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구성자입니다. 사람인이 뜻하는 바는 사람, 인간, 남자, 백성, 신체, 일하는 사람, 인재 등입니다. 또자는 이 오른손을 그린 자형입니다. 각 글자를 보면 자신의 시각에서 본 오른손입니다. 이후 자형은 소전에까지 그대로 이어져 왔으나 예세에서부터 오늘날 형태로 따듬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른손은 자주 쓰는 손, 바람직한 손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자형은 자주, 빈번하다는 의미로 발전되었고 오늘날에는 오른손보다는 또, 다시, 더욱 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칠 겁은 이 사람의 뒤를 붙잡는 손을 그린 자형입니다. 그래서 이 자의 초기 의미는 누군가를 붙잡다는 체포의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자형은 손을 뻗어 잡다는 대상이 사람이 아닌 장소, 위치, 시간의 의미로 확장되면서 본래의 의미는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어떤 장소에 도달하다, 어떤 시간에 이르다 등의 뜻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뻗어 잡는 것을 그린 잡는다는 의미는 그 사람과 함께 하다는 다른 의미로도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겁이 뜻하는 말은 미치다, 닿다, 미치게 하다, 이르다, 도달하다, 함께하다, 연루되다, 더불어 하다, 견주다, 함께, 더불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일만만입니다. 이 자는 초두머리에 긴 꼬리 원숭이 우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긴 꼬리 원숭이 우는 어리석을 옹 또는 이 어리석을 우로도 불립니다. 이 자형은 긴 꼬리 원숭이를 그린 상형 문자입니다. 건문 형태는 긴 손을 뻗어 이 나무를 잡으려는 원숭이를 떠올리게 합니다. 역사적 기록들을 살펴보면 고대 중국에서는 현재 멸종한 긴팔 원숭이가 서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약 2300년 전 진시황의 조모 무덤으로 짐작되는 곳에서 이 멸종한 긴팔 원숭이 두개골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아마도 생전에 키우던 애완동물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대 긴팔 원숭이는 나무 위에서 긴팔로 우아하게 이동하는 모습이 군자를 연상시킨다 하여 귀족들이 애완동물로 많이 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남획으로 긴팔 원숭이는 멸종되고 지금은 없습니다. 소전자형은 말미암을 유 그리고 발자국 유의 합자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가 원숭이를 나타낸 자형이기 때문에 머리를 뜻하는 정수리 신과 발자국 유의 합자로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전체적인 이 소전 형태는 원숭이에 가깝게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자는 건문 형태가 손을 쳐들고 있는 폼이 허수아비를 닮았다 해서 허수아비란 뜻도 있고 한쪽 손을 들고 이 해를 가리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해가 머리에 있는 시간, 즉 정오에 가깝다는 뜻도 있습니다. 또한 손을 들고 있으므로 누군가 상대를 맞이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조삼모사에서 나오듯이 원숭이는 어리석은 짐승으로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 원숭이 우는 어리석다는 뜻으로 더 많이 통하기도 합니다.
1만만은 사실 이 긴팔 원숭이와는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이 자는 정가를 그린 상형 문자에서 나온 자형이 되겠습니다. 각골이나 이 검문 자형을 보면은 정갈의 이 외형을 충실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갈의 두 짙게 다리는 나중에 이 초두머리가 되었으며 이 몸과 긴 꼬리의 조합이 긴 꼬리 원숭이 우자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일설에는 정갈은 황하에서 매우 흔했기 때문에 매우 흔한 황하의 정갈을 의미하는 해서 많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또는 이 정갈은 많은 알을 낳기 때문에 이 정갈이 많은 수를 의미하게 되었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 정갈은 10 내지 30개의 알을 낳기 때문에 금이나 사마귀보다 적은 수의 알을 낳습니다. 고대에는 또한 이 만이라는 숫자는 인간이 범접하기 힘든 이 좀 무서운 수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정갈을 경애의 대상이었던 만이라는 숫자로 가차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1만 만이 뜻하는 바는 이 1만, 정갈, 매우 많다, 각각 다르다, 절대로, 반드시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1만 만이란 큰 수로 이 자형이 의미하게 되자 정갈을 따로 나타내기 위해 받침에 벌레 충자를 이렇게 넣은 정갈체가 따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모방자가 되겠습니다. 모방자는 동물의 힘으로 논밭을 가는 이 쟁기를 그린 자형입니다. 이 각골자를 보면은 손잡이 역할을 하는 이 양주머리가 이렇게 크게 부각되어 있고 아래 소와 연결하는 이 성에 그리고 그 밑에는 이 보습으로 연결되는 이 몽크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골자는 방향을 잡는 이 손잡이를 강조하여 그렸기 때문에 방향 또는 이 방향을 잡다는 뜻이었습니다. 이후 음양오행 사상이 들어서면서 세상을 동서남북 4개 방위로 표시하게 되고 방은 이 방위, 네모 또는 공간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한 방은 옳은 방향을 잡다는 의미가 있어서 방법, 수단, 처방 등의 뜻도 갖고 있습니다. 한편 방은 자형을 달리 해석하기도 했는데요. 이 쟁기 몸체가 이 칼도자를 닮아 있어서 이 쟁기로 흙을 파는 것이 아니라 칼로 뭔가를 이렇게 도려내는 것으로 해석해서 조각하다, 본뜨다는 의미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에는 본뜨다, 모방하다, 대등하다, 목판 등의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동물의 힘이 아닌 사람의 힘으로 논밭을 파는 농기구를 나타내는 자형이 바로 이 힘력자가 되겠습니다. 각골자는 발로 밟아서 이 땅을 파는 나무로 된 일종의 보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후 이 자는 세 갈래로 된 쇠사랑 형태로 변화되는데요. 사람이 직접 힘을 쓴다는 의미에서 자형은 점차 힘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내급만방, 즉 명군이 베푸는 득처의 혜택이 온 세상에 두루 미친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방이라는 말은 이 땅 영토의 개념보다는 이 땅에 사는 백성을 의미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논어 요할편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진궁 유죄 이 몸에 죄가 있다면 무의 만방 만방과 무관하고 만방유죄 만방에 죄가 있다면 죄제 진궁 죄는 이 몸에 있다. 이 내용은 은나라 탕왕이 한나라 근왕을 물리친 뒤 큰 가뭄이 찾아오자 하늘에 비를 내려주기를 빌며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탕왕이 폭군 근왕을 정벌한 것은 올바른 일이었지만 무력으로 정권을 얻었기에 하늘이 볼로 큰 가뭄을 내린 것이라 생각하고 백성에게는 잘못이었고 모든 것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하늘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에게 비를 내려달라 하늘에 청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